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밀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고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밀도의 정의부터 이해하고 가시겠습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물질의 질량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밀도를 측정할 때는 물질의 질량을 먼저 측정하시고요. 부피도 측정합니다.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박스 안에다가 밀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십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밀도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인 그램이나 킬로그램, 그리고 부피의 단위인 밀리리터, 리터나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세제곱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킬로그램 퍼 리터, 이런 식으로 밀도의 단위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으로 갑니다. 같은 물질이라면 그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밀도값이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서로 다른 물질을 구별하는 물질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밑에 실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알루미늄 조각 크기가 다른 거 2개 준비하시고요. 철 조각도 크기가 다른 거 2개 준비하십니다. 자, 이제 각각의 금속 조각을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물이 든 눈금 실린더에 이 금속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애초에 이 물의 높이 값이, 이 부피 값이, 물의 부피에 해당하는 이 높이 눈금이 얼마인지를 측정 미리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70ml였다면 금속 조각을 넣음으로 인해 이 높이가 높아졌겠죠. 이때 높이 변화를 통해서 물의 부피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하면 이게 바로 금속 조각의 부피 값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물의 부피 변화량은 밀리리터로 측정이 될 텐데요. 금속 조각의 부피로 표현할 때는 세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값은 이 상황에서 동일한 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에다가 알루미늄 조각이 몇 그램짜리는 부피가 얼마였고 몇 그램짜리는 부피가 얼마였는지 기록을 해놓고요. 철 조각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요 공식을 통해서 밀도값을 산출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먼저 알루미늄 작은 조각을 이 작은 부피랑 나눠보면 밀도가 얼마가 나오냐? 2.7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값은 더 큰 조각을 더 큰 부피로 나눴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알루미늄의 밀도는 2.7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크기가 다르더라도 밀도값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철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철 조각의 질량과 부피를 나눠서 부피분의 질량값을 계산해보면 밀도가 얼마가 나오냐? 7.8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고요. 큰 조각 가지고 나누어서 계산해보면 역시 7.8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철의 밀도는 철의 질량과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7.8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밀도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먼저 괄호 1번. 일반적으로 당연히 밀도값은 고체, 액체, 기체 비교해보면 누가 밀도가 크냐면
고체가 제일 큽니다. 누가 밀도가 가장 작으냐면 기체가 밀도가 작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래 그림 볼게요. 같은 부피 안에 액체가 들어있고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부피 안에 액체는 분자의 수가 많이 포함되지만 기체는 분자 수가 적게 포함돼요. 그 이유는 액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간 거리가 짧은데 반해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간 거리가 서로 이렇게 멉니다. 따라서 같은 부피다 하더라도 기체의 경우 훨씬 더 적은 분자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기체는 항상 액체보다 밀도가 낮고요. 액체는 고체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밑에 짝대기 한번 채워볼게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분자 간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같은 부피다 하더라도 들어있는 분자 수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크고요. 액체가 기체보다 밀도가 크고 기체가 일반적으로 밀도가 가장 작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부피다 하더라도 똑같은 기체 상태이다 하더라도 밀도가 달라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첫 번째 네모칸 안에는 헬륨 기체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모칸 안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같은 부피의 네모칸 안에 똑같이 이산화탄소 기체 분자도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4개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부피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지만 헬륨 자체가 분자 질량이 훨씬 작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는 분자 질량이 굉장히 커요. 같은 부피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분자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값이 달라집니다. 괄호 2번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있지만 분자 종류에 따라서 분자 질량값이 다르고요. 그래서 물질마다 밀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밀도의 비교로 갑시다.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보다 아래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고요. 아래로 가라앉고요. 그리고 반대로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보다 위로 뜨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관에 물을 넣고요.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구 흔들어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두고 한 10분 있다 관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아래쪽에 물이 가라앉고요. 위쪽에 기름이 뜨는 걸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왜 이렇게 물은 아래로, 기름은 위로 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의 밀도가 기름보다 크고요. 기름의 밀도는 물보다 작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로 다른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드는 경우에 그 밀도 값은 성분 물질이 섞인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에 밀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물질의 특성 중에 마지막인 용해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